안녕하세요 여러분. 1교시와 2교시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진단기를 놓고 진단하는 법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진단기가 보이죠?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서 또 고객한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또 화면이 작아서 두피의 어떤 심각성, 탈모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조금은 또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들은 조금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굉장히 무겁고 헤비한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이렇게 태블릿 PC만한 크기로 이렇게 화면에서 적당히 두피 상태랑 모발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동도 하고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PC를 이용한 진단기인데, 이 프로그램을 노트북에다가 또 깔아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노트북에 깔아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한번 두피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에 우리가 배웠던 거,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두피 진단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두피 세정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몇 시간? 4시간 정도 지나야지만이 정확하게 피지가 얼마나 분비가 되고 있는지 피지 분비량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시면 머리를 언제 감으셨는지, 소리가 나네요. 잠깐 터치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언제 머리를 감았는지 그거 물어보시고, 금방 감고 왔어요 이러면, 자, 그러면 각질도 많이 이렇게 찢겨져 내려갔을 거고요. 피지막도 없어졌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 상태와 피지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두피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진단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단법 중에서 문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어서 이렇게 문진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되게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감고 난 뒤에 오전에 감았는데 한 3-4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묵직하고 기름이 쩔은 듯하게 많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요. 가렵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오후가 되면은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느냐 안 분비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성두피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머리 안 감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더 건성두피에 가까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진법을 통해서 이분이 평상시 두피 상태가 어떻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두피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두피 진단을 할 때 일단 여러 군데를 측정하셔야 돼요. 되게 한 군데 이렇게 여기 탈모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측정을 한다던가, 귀찮다고 해서 한 2군데 정도 한다던가 이런 분이 있는데요. 여러 군데를 하셔야 되고요. 고객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가 어딘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뒤에 뒤통수에 이렇게 뽀려지가 많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 부분이 유난히 가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정부가 화끈화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먼저 그런 부위를 먼저 측정을 하는데요. 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 켜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킨 다음에 이렇게 켜서 먼저 자기 피부에다가 갖다 대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것들이 배율이 이렇게 맞춰졌는지 안 맞춰졌는지를 보시고 여기 돌려서 작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대 기능과 당기는 기능과 멀어지는 기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하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1배율로 해서 1대1로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탈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줘야지 좋습니다. 찍어야지. 왜냐면 되게 거울을 보면은 자기 앞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전혀 두피가 탈모가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떤 분이 너 머리가 왜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안다던가 아니면 우연히 머리를 이렇게 한번 두 정부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진 걸 보고 알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1대1 배율로 보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위, 문제가 되는 부위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찍는데요. 찍을 때 중요한 것은요. 가르마를 확실히 타서 두피에다가 갖다 대셔야 돼요. 자,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두피에다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모발을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서 두피에다가 갖다 대서 두피를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세게 누르지 마라. 왜 세게 누르지 말아야 되나요? 네, 세게 누르면 모세혈관이 눌러져서 민감하지도 않은데 민감한 두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갖다 대고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여기 찍혀져 있죠? 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관리를 끝나고 난 뒤에 보여드리고 1회, 2회, 10회, 한 3개월, 6개월, 12개월 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찍어 놓고 얼마나 많이 관리 효과가 좋아졌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게 뭐 예전에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못생긴 모습 아니면 좀 안 좋았던 모습을 고치고 난 뒤에 기억을 못하고서는 많이 안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전후와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자기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비교해 보고요. 또 정상 두피하고 비교해서 이것들을 보여주면 확실하게 자신의 두피의 문제, 탈모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부위를 찍어주신 다음에 요즘 M자 탈모 많이 일어나죠. 유전성에 의한 남성형 탈모.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전두부를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또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정부 찍어주시고요. 후두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두부 해서 측두부를 또 찍어주시고요. 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찍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찍어온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